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외식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저희가 사업에 적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식 소비 행태, 외식 빈도 변화입니다. 2022년에는 외식 빈도가 주 1회 28.3%, 2주일에 1회 28.5%, 한 달에 1회 22.8%의 그런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2주일에 1회 35.4%, 한 달에 1회 31.2%의 비중을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 소비 행태, 외식 비용의 변화입니다. 평균적인 외식 비용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는 11만 5,881원, 2020년에는 11만 8,066원, 2021년에는 11만 433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5인 이상 가구의 소비 지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도 코로나 때 4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지 자녀 수의 많고 적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점점 외식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외식 소비 행태의 평균 외식 비용입니다. 1회 평균 외식 비용을 보면 2019년에는 44,745원, 2020년에는 42,849원, 2021년에는 47,013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점 소비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요 전 페이지에 보여드렸지만 횟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보다 비싸고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특별한 나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식 소비 행태 주 이용 음식점 선택 속성입니다. 2021년 방문 외식 시 주 이용 음식점은 한식이 32%, 육류가 35.1%, 일식이 9.8%의 소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외식을 할 경우 점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이런 음식점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식 소비 행태, 외식 선택 기준입니다. 외식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매장을 선택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크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리고 특별한 날 우리가 외식을 한다라는 이런 외식 순서로 외식 매장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식 소비 행태, 외식 기피율입니다. 소비자들이 외식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값비싼 가격이죠. 최근에 워낙에 물가들이 많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금액에 스티커를 붙여서 가격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렇게 비싼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거는 꼭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랜 대기 시간. 우리가 줄 서는 맛집 여러 가지 TV 방송도 나오고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줄은 잘 안 서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가봐야 될 때는 줄 서서도 가야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맛이 없다. 참 이거는 좀 숙제인 것 같아요. 맛이 없으면서 외식업을 한다. 글쎄요. 예. 그 다음에 조미료순, 또 조미료 맛이 많이 나서 싫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외식 소비 행태에서 푸드테크입니다. 푸드테크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71.7%가 들어봤다 얘기들 하시고요. 또 키오스크들 많이 사용하시죠. 키오스크 만족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는 87%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10,000원 이하의 이런 매장이나 어떤 외식업장에서는 써도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상의 가격을 판매하는 매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내가 고가일수록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키오스크 서비스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푸드테크 서비스를 만족하는 이유를 저희가 좀 체크해 봤더니 대기 시간이 짧다, 주문 결제가 편리하다, 적립 서비스가 있다, 이런 장점들도 있고요. 또 불만족 이유로는 기계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혹시 이런 매장에서 어르신들이 계시면 좀 도와드리세요. 저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앞으로 우리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되게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불만족 이유로는 적립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 또 손이 많거나 하면 오래 걸린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서빙 로봇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내년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매장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서빙 로봇을 4대를 씁니다. 한 대당 렌트비가 약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4대게 되면은 240만 원이겠죠. 그러면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그 4대의 렌트 비용으로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사업은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충분히 아시겠지만 로봇은 쉬는 시간도 없고요. 밥도 안 먹고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동선과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는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외식 소비 행태의 채식주의입니다. 채식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소비자들도 90% 이상이 많이 들어봤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닥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선호하지는 않지만 점점점 건강과 다이어트, 미용에 따라서 이런 채식 쪽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전문점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고 샐러드 전문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식 종류에 따라서는 그게 좀 디테일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채식주의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불편을 느끼는 것은 메뉴가 없다, 또 매장이 없다 이런 게 제일 불만이고요. 두 번째는 고기류가 들어가는 메뉴들이 많다, 또 맛이 없다,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음식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는 앞으로 계속 진화를 하겠지만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이런 비건 레스토랑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시작부터 시장 자체가 좁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네, 다음은 외식 소비 행태 온라인 쇼핑 거래액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방문 외식이 비대면으로 외식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14조에 달하는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점 이 부분들은 가속화될 것이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잠깐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택배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기셔서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외식 소비 행태 업종별 앱 결제 금액 증감률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표시가 되죠. 여행업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또 배달 서비스업이라든지 한눈에 봐도 어디가 많고 적음을 금방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과 2020년 소비자 업종별 상위 앱 서비스 결제 금액을 합산한 결과 외부 활동, 즉 여행이나 백화점, 항공, 면세점 업종들은 감소한 반면 비대면, 배달 서비스나 인터넷 서비스, 또 인터넷 쇼핑 등은 업종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앱에서 결제하는 것들이 점점 중요시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외식 소비 행태 홈코노미입니다. 홈코노미, 요즘 합성어 너무 많죠. 하지만 이해하는 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경제활동을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밀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브랜드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밀키트들이 대중화되고 있고 또 마트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택배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이 많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최근 한 2년 동안에 이런 밀키트들이 대중화되면서 프랜차이즈화가 됐는데요. 그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하겠지만 저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어떤 단품이나 귤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맛이 있고 신뢰가 가면은 지속적으로 주문해서 먹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밀키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다가 나중 사업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외식 소비 행태 그린슈머입니다. 국내 비건 시장은 2008년 대비해서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 채식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도 2009년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도 배달앱의 자체의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서 이런 채식 전문 식당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매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그런 과포장하는 걸 내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비자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매장에서 쓰는 그런 일회용품들이 얼마큼 사장들이 고민하고 있는지 또 재활용이 되는지
과포장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이런 그린슈머라는 단어를 꼭 인식하시고 사업에 적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우리 외식 소비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비자들이 뭘 원하고 있고 그네들이 뭘 좋아하고 있고 그네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사실은 저희가 컨설팅하면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어떤 타겟을 선정하게 되면 철저하게 그네들이 원하는 가격, 그네들이 원하는 분위기, 메뉴, 마케팅, 하물며 실내 온도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을 철저하게 바라만 보고 갔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성공을 꼭 이뤄내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